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아베 총리 이제 총격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야마가미라고 하는 그 용의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베를 공격한 게 아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근데 그 종교단체의 멤버를 내가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드니 그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아베를 타겟으로 삼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일교라고 추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야미가미 용의자는 이미 통일교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터뷰를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통일교를 다 삭제하고서는 뭐 특정 종교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미가미는 구체적으로 통일교라고 언급을 해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부터, 뭐 점수를 봐주는 것부터, 뭐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그 통일교가 어떻게 이 자민당 정치인들, 특히 참의원 의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진술하는 그 외신이 있거든요.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통일교라는 단어를 쓴 언론이 기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야미가미가 이 용의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우리나라 지금 싣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베뉴스가 하루 만에 싹 사라졌어요.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종교 이름 싹 가릴 겁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정치가 만나서 걔네들이야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거거든. 이런 상황인데도 그 이름 숨길 겁니까? 난 진짜 우리나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세요. 통일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통일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30%대를 가라앉고 뭐 언제 이제 꼬꾸라질지 몰라. 언제 땅 파고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탄핵을 얘기하고 뭐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거 너무 순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얘네 이렇게 단순한 애들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70%일 때도 탄핵 얘기했어요, 얘네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뭐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사퇴해야 되는 거고 총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대선을 다시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민주당도 국진당도 윤석열도 언제 사임을 하던 별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 다 빼먹는, 최대한 빨리 빼먹고, 사임할 수 있으면 사임하는 게 길을 윤석열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김건희가 지금 다 하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30%라고 하는 이 국민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 물밑에서 계속 흘러가는 이 문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부정적인 뒤집어 엎고 싶은, 진짜 손가락을 찍어내고 싶은 지금 이 마음을 한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정부를 견제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대여 투쟁을 하던, 견제를 하던, 법으로 막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도 좀 온 힘을 모아가지고 끌고 가야 될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지금 자중질환이야. 비대위나 보시면 그냥 자기들 밥그릇에 미쳐있고, 박지원 같은 애는 내부 총질하면서 땅 따먹게 하고 앉았고, 수박들은 앉아가지고 박지원 막 옹호하고 앉았고, 완전 콩가루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진당은 이준석 가지고서는 뭐 직무 대행을 하네, 권한 대행을 하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이랑 거의 뭐 전면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양쪽 당의 이 싸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지금 견제를 받아야 되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지금 이런 국정농단들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고 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고 막 이재명 지사는 막 140군데 막 수색하고 막 나가라고 하고 온 난리가 사방이 막 저기 벌집 쑤신 듯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 양당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면은 박지원만 해도 언론이 막 키워준단 말이에요. 얘가 엉망진창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가야 될 분노를 박지원이 욕빠진 문연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앉아가지고 수박들이 막 엄호하면서 싸움을 계속 키워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바보랑 싸우게 해주는 거야. 자기는 키보드 몇 개 두드려가지고. 바보와 바보끼리 싸우니까 지가 봤을 땐 자기는 천재고 바보와 바보들끼리 싸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고 둘 사이를 싸우니까 피를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박지원 같은 애한테 시간을 쏟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완전 수락질 팸이야. 지금 뭐 꼴패미들 다 나와가지고 박지원 엄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박지원은 제명하는 걸로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걸 계속 하겠다라는 거야. 계속 박지원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지. 지지자들이 너무 허탈하고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저런 사람들은 2년 후에 총선이 있을 때 국진당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다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뽐대를 보여줘야 돼요. 지지자들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은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진당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게 해야 돼요, 진짜. 저는 지금은 진짜 딱 바보와 바보가 누군가의 키보드 몇 자로 그냥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박지원 같은 애가 욕받을 무녀로 쓰이는 거지. 걔네들의 용병으로 쓰이는 거지. 본인은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머리에 뽀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바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한동훈이 7박 8일 동안 멋지게 무슨 비즈니스 뭐 타고 간다면서 온갖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 자랑단지잖아요. 세상 모든 자랑은 잘하고 뭔가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고 온갖 피해자 곱슬은 다 하잖아. 모든 것을 표현하는 남자 아닙니까? 자랑단지인데 은근히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오는 소식이 없어. 얘는 계속 사진이나 이런 걸로 말하잖아. 패션으로 말을 하는데 조용한 거야. 그래서 한동훈 얘가 진짜 FBI 국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지 개인 문제 해결하러 갔나? 아니면은 지 해외 계작 들어갔나? 왜 외환 지금 이제 그 유출하는 거 새 신고제 폐지했잖아요. 다들 권성동이랑 해외 나가서 있었잖아. 얘네들 다 계좌 하나씩 만들었나? 스위스에? 나 이런데? 다 해외로 다 빼돌려야 되니까. 얘네들 헤쳐먹는 것들. 자, 뭐 하여튼 얘가 해결할 거 많잖아요. 지금 미국 가서 얼마나 해결할 게 많아.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7박 8일 동안 유람을 하고 와서 이제 딱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사진이 가관이죠. 일단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랑 만난 사진이 없어요. 분명히 그 법무부에 들어가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랑 티모시 랭건이랑 더글라스 바이들러랑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다. 6월 30일 날 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같은 자랑단지가 사진을 안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나서 겨우 보여준 게 뭐냐면 그 뉴욕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법무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실무자들하고 이상한 그 허름한 데에서 이게 종이 몇 저고리 놓고 3명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쪽 실무팀은 종이도 없어.
아예 그냥 사진만 찍어준 것 같아. 아니면 대충 얘기 좀 해주고 브리핑 정도 해주고 브리핑도 저렇게 준비를 안 됐나? 장관이 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뉴욕에 있는 뭐 교정당국 가는 것도 그렇죠. 장관이 가서 할 짓이 아니잖아. 사실은 과장급이나 가서 해야 될 짓을 그 버젓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없어 보이는 사진을 한동훈도 알면서도 찍었다라는 건 뭐예요? 일정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찍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이 FBI 크리스토퍼 웨이 국장을 만나러 간다. 이게 주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한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반사기였고 뭔가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무도 국민들 모르게 하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제가 볼 때 이제 한동훈 그 미국 그 일정은 빨리 공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의문을 품은 게 뭐냐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FBI 국장이 2019년인가? 윤석열 총장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때 보수층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 FBI 국장이 갑자기 왜 윤석열을 만나지? 그때 한국이랑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단 말이야. 보안 관련해가지고 그 레이 국장이 왔었잖아요. 그때 그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윤석열을 만나고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단 말이에요. 왜 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나지? 결국은 미국에서는 윤석열을 다음 대권으로 찍겠다라고 보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완전히 꿈을 꾸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한동훈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윤석열보다 총장보다 급이 높았으니까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잖아요.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잖아. 그건 어떻게 대우될지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색깔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연히 윤석열하고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겠죠. 서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을 해주고 만나라고 했겠지. 그렇다고 하면은 레이 국장이랑 한동훈이 못 만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 레이 국장의 그 FBI 트위터나 정부 쪽에 그 법무 쪽에 그 트위터나 이런 걸 보면요. 그 한동훈을 만났다고 하는 6월 30일 날 나온 일정들이 다 아르메니아 누구 만나서 사인하고 런던에 누구 사인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한동훈은 언급조차도 없어요. 검색조차도 안 돼요. 아니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갖고 온난리를 쳤었는데 온갖 해석이 난무했고 이게 언론 플레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총장보다 급이 높은 법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고 검색도 없고 기사 하나도 없다. 사진도 한 장도 없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한동훈을 안 만나줬다. 막판에 면담을 취소했다. 마치 나토 회담처럼. 그런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로서 정상 국가로서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본 도리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 국격이 낮거나 이런 나라들의 법무부 장관이나 그런 검찰총장이 왔을 때 대우해 주는 최소한의 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나주지도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거의 먹다 보니 껌처럼 이용해 먹고 뽑아 먹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제대로 된 정부, 정상적인 정부로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어디나 내놔도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본인들만 몰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